안녕하십니까. 감출 수 없는 운명 21번째. 오늘은 사주의 재물운이 너무나 약하지만 거부가 된 여자분 사주로 여러분과 같이 사주 속에 감춰진 운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연인지를 들어보시고 사주풀이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연세 지긋하신 여자분께서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약한 시간에 상담을 오셨네요. 행색이 평범해 보이지만은 눈빛이 보통 예사로운 눈빛이 아닙니다. 제가 상담 오신 주제를 여쭈니 아드님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상담을 하십니다. 그렇게 상담을 마치고 본인께서 본인 사주를 주시면서 선생님 제 건강이 어떻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주를 보고 먼저 한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사모님은 재물을 상당히 버신 분인데 이렇게 티도 안 내시고 평범하게 차려입고 다니십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아니 그게 사주에 나옵니까? 하시네요. 자, 이 사주가 방금 그 나이 지긋하신 여자분 사주입니다. 여러분도 동영상을 멈추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이 사주에 어떤 운명이 숨어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선생님한테는 제 과거 얘기를 들려주고 싶네요. 제가 어려서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중학교를 겨우 졸업한 제가 장녀라 동생들을 공부시켜야 되니 안 해본 일이 없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이 자라서 자리를 잡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마저 아들, 딸 어렸을 때 사별을 해 생계가 막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같이 막일보다는 기술을 배워야 됐다는 생각에 가발 공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애들을 키우기 위해 죽기 살기로 일하다 보니 가발을 만드는데 인정해주는 기능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회사 사장님이 큰 병을 얻어 공장을 운영하지 못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궁여지책으로 저를 불러놓고 제가 기술도 뛰어나고 리더십도 있고 그러니 당분간만 회사를 운영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그럭저럭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 사장께서 병이 깊어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식구분들 중에서는 이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없어 저에게 원가 정도로 회사를 넘겨줄 테니까 분할로 대금도 갚고 하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걸어 저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저는 상당히 큰 회사고 자신감도 없어 망설였지만은 생산 기술도 있고 한번 부딪혀보자는 생각도 들어서 운영하기로 마음을 먹고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하고 나서 처음에는 상당히 힘들었지만은 성실히 해나가고 기술 개발에도 꾸준히 투자를 하다 보니 어느새 공장도 날로 커지고 거래처도 상당히 늘어서 큰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로 진출까지 하며 돈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섬유사업에도 손을 대 지금은 섬유사업으로도 큰 재물을 지게 됐답니다. 제가 항상 행색을 평범하게 한 것은 어려웠을 때 초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 버릇처럼 굳어진 것인데 선생님에게 들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자, 이분 사주의 어떤 면에서 큰 재물을 보았는지 여러분과 같이 이분 사주 속에 숨어있는 운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앞에서도 봤죠? 저에게 사연 주셨던 그분 사주팔자가 되겠네요. 정해년 경술월 개미일 개해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정해년생이시면 47년생이시죠? 47년생이면 올해가 이제 2019년이 됐으니까 73이 되죠? 73이 되시는 여자분 사주가 되겠네요. 자,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 오행의 분포와 육친을 한번 알아보자고요. 본인이 개수 작은 물로 태어났네요. 그러면 이 개수도 같은 물이니까 작은 물이 되겠고 정화 작은 촛불
다음에 해수는 호수같이 큰 물. 그러면 이 해수도 호수같이 큰 물이 되겠죠. 경금은 큰 쇠. 술토 광활한 큰 흙. 불을 뿜은 흙이죠. 미토 역시 불을 뿜은 작은 흙. 요렇게 오행이 형성되어 있네요. 오행 중에서 보이지 않는 게 뭐죠? 나무가 안 보이죠? 나무는 보이지 않고 지장간에 해중의 간목, 그 다음에 미토 안에 을목, 요 지에 있는 해수 중에 간목, 이렇게 지장간에는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행이 분포가 되어 있고, 육친도 한번 볼까요? 육친. 정화는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 해수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 경금은 나를 생겨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술토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미토 역시 나를 극한 오행이고 이거는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계수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해수는 아까 겁재라고 그랬죠. 이렇게 육친도 형성되어 있네요. 자, 사주에 나와 있지 않고 지장간에만 있는 나무는 내가 생겨준 오행이니까 식상이 되겠네요. 식상. 이렇게 오행과 육친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사주의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작은 물 개수가 수월에 태어났네요. 수월은 늦은 가을이죠. 늦은 가을에 태어났고, 수월은 환절기로 흑의 계절이다 보니까 나를 극하는 오행 신령을 했네요. 신령을 했고, 사주 강약을 파악하기 위해서 개수의 내편을 찾아보자고요. 내편은 같은 물이나 아니면 쇠가 내편이 되겠네요. 먼저 물을 찾아보자고요. 물은 바로 옆에 시간의 개수 작은 물이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네요. 그리고 시지에 호수같이 큰 물이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지의 해수, 큰 호수같이 큰 물이 힘을 보태고 있는 그런 형국이네요. 그리고는 없죠. 다음은 쇠를 찾아보자고요. 쇠는 월간의 큰 쇠 경금이 힘을 보태고 있네요. 그죠? 그리고는 없고 지장간 술토 안에 신금 조그마한 쇠도 힘을 보태는 그런 형국이네요. 상당히 내 편이 많죠. 남의 편은 미토, 술토, 정화 이런 정도네요. 그래서 사주가 강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진 사주인데 좀 더 살펴보자고요. 이 정화를 한번 볼까요? 정화는 작은 촛불이죠. 여린 촛불. 여린 촛불인데 불은 나무의 생조가 있어야 활활 타오르고 그 다음에 같은 불이라도 좀 도와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근데 없죠. 근데 이 경금, 냉한 기운을 갖고 있는 경금 정도만 해도 이 여린 촛불을 끌 정도인데 밑에 큰 물, 호수같이 큰 물이 이렇게 극을 하다 보니까 이 불이 거의 꺼졌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불은 꺼졌고. 자, 술토는 어떻게 됐나요? 술토는 커다란 흙인데 이 술토는 물을 극하든가 쇠를 생하든가 둘 중에 하나야 되는데 이 술토는 물을 극하기보다 위에 있는 쇠를 생하는 생이 먼저니까 위에 있는 쇠를 생하면서 간접적으로 내 편이 돼버렸네요. 그러니 이 술토는 나를 극한 오행이 아니라 쇠를 생하면서 나를 간접적으로 돕고 있는 내 편이 됐네요. 그러면 미토 혼자 이 많은 물을 갖다가 막으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사주가 어마어마하게 강해졌죠. 내 편이 더 많아버리고 남의 편은 거의 힘을 잃은 상태. 그리고 이 미토도 역시 이 개수, 해수, 그 다음에 호수같이 큰 물, 금생수로 받은 물에 쏟아져 내리면서 상당히 미토가 힘을 잃은 거의 축토에 가까운 축축한 흙이 돼가지고 흙탕물이 될 정도로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아주 최강 사주가 됐네요. 강한 사주가 됐고 이 사주에 불이 있죠. 정화, 술토 안의 정화, 미토 안의 정화. 이 불은 아까 꺼졌다고 그랬죠. 이 술토 안에 있는 정화 역시 해수의 해수가 여기 스며들다 보니까 불이 꺼지고 개수, 해수가 합쳐진 물도 쏟아져 내리고 하다 보니까 미토 안의 정화 마찬가지로 물이 스며들고 햇빛이 약하다 보니까 불이 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불기운이 매우 약해져서 군비쟁제까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물운이 매우 약한 사주가 됐네요. 약한 사주가 됐는데 어떻게 이분이
재물운도 이렇게 약한 사주가 거부가 되냐는 얘기죠. 먼저 보면은 이 사주에 있는 이 형국 강한 사주다는 얘기죠. 강사주인데 재물운이 약해서 군비쟁자 됐는데 대운 보시죠. 대운을 참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33세부터 갑인, 을묘, 병진, 정사로 해서 그냥 대운도 아니라 통대운이 들어오네요. 통대운. 위아래 각계 거의 몇 년입니까? 40년 넘게 통대운이 온다는 얘기예요. 이 사주 나무 기운이 오면 상당히 좋죠. 물을 빨아들이고 그러니까 불이 오면은 저울을 맞춰주고 그래서 식상발로 인해서 재물운도 좋아지고 그런 대운을 제대로 만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대운이 10년, 20년도 아니고 3, 40년을 이렇게 받는 거를 통대운이 이렇게 위아래가 같은 게 통대운이 되고 이렇게 길게 이렇게 사업을 하는 분들은 10년만 받아갖고는 좀 위험하죠. 도약의 시기도 있어야 되고 안정의 시기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 시기를 대운이 받는 시기를 보면 어마어마하다니 40년 이상을 받으니까 이런 대운의 덕분으로 재물운이 좋아졌고 그리고 이분이 강단이 있죠. 사주가 강사주에다가 경술 개강까지 합치다 보니까 최강사주가 되다 보니까 리더도 되고 또 이런 사주들이 잘못하면은 독선 쪽으로 흐를 수가 있는데 이 대운의 도움으로 중화가 되면서 이렇게 사람들도 잘 관리하면서 재물을 축적했고 사업을 이끌어 나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업 종목이 뭐죠? 처음에 가발을 했죠. 가발이 뭔가요? 옛날에는 실질적인 사람 머리 가지고 했죠. 다음에는 섬유질. 이게 다 가발은 나무 기운도 받고 나중에는 이게 섬유질로 인공으로 바뀌다 보면 이게 불기운 화공약품을 만들기 때문에 불기운을 쥐고 있어서 사주의 약한 기운을 갖다 보충을 해주는 그런 종목도 한몫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나중에 했던 게 섬유 사업이죠. 섬유 사업 역시 불기운을 쥔 그래서 상당히 자기 부족한 기운을 채워주는 나무하고 불기운을 진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대운하고 합쳐져서 상당하게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분이 초창기에는 본인의 전문성을 갖고 갔다는 얘기죠. 가발이라는 기술을 본인이 상당히 습득해가지고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인이 대운빨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전문성을 쥐고 가기 때문에 더더욱 재물을 더 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분이 아버지 덕이 없었죠. 보면은 정화가 한 번에 꺼져버리고 술중이 정화 이게 편제죠. 편제가 너무 약하고 대운 흐름이 일찍부터 물기운으로 오다 보니까 더더욱 이 불을 꺼버리다 보니까 아버지 덕이 없었고 그죠? 그 다음에 33세 이전에 대운이 이렇게 물기운으로 흐르다 보니까 상당히 육친떡도 없고 재물떡도 없고 고생했다는 얘기죠. 이 시기에 결혼도 했는데 이 흑기운이 남편이죠. 배우자인데 이 많은 물에 절벅절벅한 물에 거의 힘을 잃었다는 얘기죠. 이 술토는 세게 힘을 이루고 이 미토는 많은 물에 쓸려 내려간 형국이다 보니까 관성인 흙이 힘이 하나도 없는 형국이다 보니까 남편복이 떨어진 데다가 대운 흐름도 이렇게 물로 흐르고 그 다음에 이 술토가 부성인묘죠. 부성인묘고 미술 파살까지 부부궁에 있다 보니까 이분 남편하고 사별을 했던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그래서 아버지도 남편 덕이 약한 그런 사주까지 됐네요. 이분이 물어본 게 건강운도 물어봤죠. 건강은 이렇게 사주에 불기운이 약하다는 얘기죠. 그러니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기혈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심혈관질환 쪽으로 주의를 매우 해야 된다는 얘기죠. 풍 같은 것도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러는 게 풍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심혈관질환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건강을 주의해야 될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주는 사주팔자에는 상당히 재물은 약하지만 대운의 도움, 그 다음에 제대로 된 본인에게 부족한 기운을 채워주는 직업, 그 다음에 사주 기질에 나온 강단 이런 것 때문에 큰 재물을 질 수 있었던 여자분 사주 가지고 사주 속에 들어있는
운명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